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인도 다리카 중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친 단 한 시간이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수학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졌던 이 낯선 글자가 호기심과 용기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카 중학교에서 1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온 아므리타 찬드라칸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서 진한 차를 우려 마시고 수업 계획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우리 교실은 좁고 낡아서 창문 옆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학생들이 의자에 기대면 책상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판 앞에 앉아 문제를 풀려고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수학은 저에게 쉽고 깔끔하며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6달 동안 우리 학교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또 외국 선생님이네. 왜 필요한 걸까? 인도에는 이미 많은 언어와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힌디어, 영어,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교무실 선생님들이 아므리타 찬드라칸트는 인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네 하고 수군거릴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발표하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울에서 오신 장혜은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2차 방정식과 채점할 시험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새 선생님이 아마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주거나 매운 김치를 나눠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에게 특별한 저라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 두 선생님이 게시판에 있는 사진을 보며 속닥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따뜻한 눈빛을 지닌 장혜은 선생님이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힐끗 보고 예쁜 사진이네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수업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등불 아래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양이 시바가 졸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이 뭐가 특별하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빨리 성장했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들었지만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며칠 만에 배우게 한다고 했지만 제겐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제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요. 교실에 필요한 건 분명한 설명, 검증된 공식, 그리고 인내심 있는 가르침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어를 몇 달 배우고도 간단한 문장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며칠 만에 익히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이 울리기 전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공기에는 분필 가루와 젖은 교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 발을 톡톡 구르며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교탁 옆 테이블 위에 색색의 카드를 가지런히 쌓아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분홍, 연두, 하늘색 카드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팻말에는 한글을 함께 배워봐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발표가 떠올라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한글이라니, 한국의 소중한 글자. 저는 눈을 굴리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수업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거야. 질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낯선 글자 공부는 나중이야.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학에만 집중하자. 절대 방해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호기심인지 고집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불안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다친 마음속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희 속은 조급함으로 뒤틀린 듯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저 카드 봤어요? 정말 저분이 새 선생님인가요? 하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꼭 잡고 사람들을 헤치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자 평소처럼 수업 전 조용한 일과가 기다릴 줄 알았지만 교탁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파스텔색 플래시카드 줄이 저를 맞았습니다. 각 카드는 동그라미, 선, 작은 점 같은 낯선 형태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해독을 기다리는 비밀 암호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자 눈이 반짝이며 카드를 가리키고 서로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행성 같지 않아? 하고 소곤대지만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어리둥절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힘이 없게 들렸습니다. 칠판 앞으로 가서 평소처럼 제 이름을 힌디어와 영어로 썼습니다. 그런 다음 카드 더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제일 위 카드를 망설이듯 띄엄거렸습니다.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3번 울리는 맑은 종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교실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후 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장혜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짙은 치마를 차려입으셨고 얇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환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유창한 힌디어로 인사하셨습니다. 교실 안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며 선생님이 힌디어를 하셔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낯선 언어의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알았지만 선생님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교탁 옆 작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으시고 아까 교탁 위에 있던 것과 똑같은 색색의 카드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한글, 그러니까 한국의 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단 1시간 안에 5개 기본 모음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은 크게 고동쳤습니다. 5개 모음을 1시간에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선생님은 동그라미 위에 짧은 선 하나를 그린 카드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글자는 아입니다. 그리고는 아 소리가 납니다. 저와 함께 소리 내어보세요. 저는 살며시 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힌디어에 없는 낯선 소리였지만 입을 크게 벌리니 쉽게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따라하며 동그라미가 입 모양 같다고 깔깔 웃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선생님은 오, 우, 이 4개의 모음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글자들아. 오, 우, 이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교실이 전기처럼 전율했습니다. 조용하던 소년 사미르가 눈을 크게 뜨고 책상 위에 펜으로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뒷줄 학생들은 누가 더 빨리 글자를 쓰나 경쟁했습니다. 저는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다음은 자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L자이를 네모 모퉁이처럼 그리며 기억 소리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 덜, 무, 샤을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낯선 모양이었지만 각선이 내는 소리와 어울려 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팔꿈치를 책상에 괜 채로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간단한 단어, 가다와 나라를 읽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읽을수록 발음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워 강한 줄기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듯 가슴이 벅찼습니다.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학만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본 한글의 힘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친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우리고도 거의 마시지 못한 채 그 모음과 자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장혜은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한글이 그렇게 간단할까 궁금했습니다. 5교시 시작 전에 선생님 교실 앞에 섰습니다. 책상들이 칠판을 둘러 반원 모양으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1시간 만에 읽기 배우기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노트북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교실에 들어가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바닥에 밝은 네모 조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며 어제 배운 플래시카드를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혜은 선생님께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첫 번째 한국어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뛰었습니다. 단어라고요? 어제는 모음과 자음만 읽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단어라니요? 칠판을 보니 학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학교라는 뜻이었습니다. 흐하고 그리고 고요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을 어제 본 플래시카드와 연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흐는 동그라미의 작은 갈고리 모양, 아는 동그라미 아래 짧은 선, 고운 꺾인 모서리, 요는 동그라미 옆에 짧은 선 2개가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제 눈은 선생님 입술, 손가락, 그리고 칠판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께서 소리를 천천히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흐아고기 학이 되고
곧 요요가 교가 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학교. 저는 학교라고 속삭였습니다. 혀끝에 부드럽게 닿으며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따라하며 점차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에 앉은 3일의 볼이 빨개졌지만 또렷하게 읽어 내려가자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장혜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칠판을 칸으로 나누셨습니다. 왼쪽에는 학교, 오른쪽에는 바랏, 힌디어로 인도의 뜻을 지닌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말로 같은 뜻이지만 모습과 소리가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언어와 새로운 언어를 비교하며 연결 지으니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우리 세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음절로 나누어 자음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이 크게 따라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학생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교실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학 시간보다 더 활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어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인쇄된 종이띠를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친구를 사랑한다. 학생들은 서로 도우며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몇몇 학생은 넘어가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며 처음 음절만 다시 해봐 하고 격려했습니다. 사전이나 교재 없이 글자와 소리만으로 문장을 해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빨리 배우지 못했는데 1시간 만에 새로운 문장을 읽고 이해하다니요. 한글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생각과 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연결해주는 달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운 듯 한숨을 쉬기도 하고 가슴에 남은 흥분을 떨치지 못해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졌던 의심을 떠올렸습니다.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장혜은 선생님께서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혁명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한 수업, 한 시간이 학생들의 언어뿐 아니라 제 가능성마저 바꾸어 놓았다고. 그 금요일,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 시연회를 학교 강당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속은 단단한 매듭처럼 조여왔습니다. 교직원과 교감 선생님들, 교육청 위원분들까지 모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읽는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손바닥에 땀이 맺히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강당에 도착하니 나무로 지은 의자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맨 앞 테이블 위에는 물잔과 명찰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글로벌 학습 축하 다리카 중학교 한글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광을 낸 나무 냄새와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저 뒤에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장혜은 선생님과 저는 무대 옆에 섰습니다. 제 가슴은 북처럼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굳은 표정, 팔짱 낀 어깨, 학생들을 번갈아 바라보는 눈빛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의심하던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까? 교장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멜리타 찬드라칸트 선생님과 장혜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 그들이 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리를 다듬으며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놀라운 용기와 호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께서 미소를 지어주셨고 덕분에 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6분의 자원자를 모시겠습니다. 한국어로 큰 소리로 읽어보실래요? 먼저 아이샨이라는 키 큰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는 학교가 적힌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마이크 앞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학교라고 읽었습니다. 장당장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이샨이 끝내자 청중 사이에 놀라움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다음은 아나냐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쓰인 카드를 꼭 쥐고 당당히 걸어나와 사랑이라고 읽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집중하셨습니다. 앞줄에 앉은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와하고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겁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은 라비였습니다. 그는 꿈이라고 쓰인 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꿈이라고 읽었습니다. 뒤에 있던 친구들이 잘했어
하고 살짝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문을 세게 닫은 듯 했습니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문이 흔들렸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장혜은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저를 응시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람 소리예요.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강당에 퍼졌고 청중도 조용히 웃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도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용기와 침착함이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아가 나는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또렷한 발음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미르가 나는 학교에 간다를 자신있게 읽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읽기가 끝나자 모두 숨을 멈춘 듯 잠시 고요했다가 곧 노래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는 몇 날 만에 이룬 성과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어 읽기조차 머뭇거리던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거침없이 읽어내는 모습을 보며 장혜은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과의 여정이 우리 모두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연회를 마치고 저는 텅 빈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들은 고요히 서 있었고 칠판에는 어제 수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파스텔 플래시카드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득했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아가 적힌 카드를 부드러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간단한 동그라미와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주는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먼지 낀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실내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미 와있던 학생들이 속삭이며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미라라는 학생이 손짓해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깔끔하게 쓴 한글 단어들이 적힌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어젯밤에 동생한테 이 단어들을 가르쳐 줬어요. 아직 발음은 틀리지만 모양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배움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모인 선생님들 사이에 제가 들어서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주 초반에는 한글 가르치기는 시간 낭비라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힌디어 선생님 구프타 선생님께서 한 수업에서 이렇게 빨리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하셨고, 영어 선생님 라오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훌짝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의심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오후에는 장혜은 선생님께 다른 학년을 위한 특별 수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환히 웃으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칠판에 한글표를 그리고 저는 큰 글씨로 모양을 써가면 선생님께서 차분히 소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글이 쉽고 재미있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색 펜과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매일 한글 쓰기를 연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무리타 찬드라칸트. 한 획 한 획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 쓰고 나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백성을 위해 이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님을 떠올리며 저 역시 그 유산의 작은 일부가 된 듯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장혜은 선생님과 함께 강단에 섰습니다. 부모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글에 대해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원자를 한 명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읽고 할머니께 이 단어를 한국어로 알려드렸더니 2번이나 안아주셨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미소를 지으시거나 눈가에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와 수학 공식 옆에 한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교실이 한층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도 매일 조금씩 자라는 듯했습니다. 지식도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상징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포스터를 가리키며 조용히 연습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학기 말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무대로 올라가 혁신 수업상 상장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당당히 섰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제게 더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믿으라는 것 말입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장혜은 선생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박수쳐 주셨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상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을 배운 모든 학생들이 떠올랐고 햇빛과 물을 받아 꽃피듯 열린 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가 의심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며 어떤 새로운 도전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다짐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 부드러운 바람과 자스민 꽃향기가 어우러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신나게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글을 연습하고 다른 아이들은 공책에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음악처럼 들렸고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실에 들어가자 저는 책상 위에 반짝색 카드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각 카드는 한글 글자와 그 소리가 매칭되어 있었습니다. 뒤쪽 벽에는 한글로 크게 꿈꾸세요. 나는 현수막을 한국어와 힌디어로 함께 걸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고 저는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때 이 글자를 무시하던 선생님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인사하자 교실이 금세 환해지며 집중했습니다. 앞줄에 미라가 종이 작은 등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한국의 등불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 한글 단어로 등불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부드러운 빛과 떠다니는 글자가 교실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색종이, 풀, 매직, 배터리 초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등불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랑사랑과 희망희망 같은 글자를 오려서 붙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 획 한 획 따라 그으며 작은 목소리로 한글 소리를 되뇌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참여하셔서 꿈이라고 적힌 등불을 직접 오려 붙이셨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운동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신호와 함께 모두 초를 켰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등불이 한글 단어와 함께 반짝이며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하늘로 뜨는 빛나는 글자 같았습니다. 감탄사와 부드러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하는 학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배우고 이렇게 감동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등불이 환히 빛나는 사이 저는 학생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골라 쓴 단어를 자랑했습니다. 가족, 우정, 자유. 각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미르 옆에 앉아 그가 쓴 포기하지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말은 학교에서도 인생에서도 기억하고 싶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음과 꿈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등불 축제가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며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밝고 자신감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계실 장혜은 선생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낡은 수학 교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벽에 아직도 걸려있는 한글 카드를 보며 문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글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마음을 열어준 제 자신에게.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배움이 사람들을 잇고 꿈을 밝힐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빛을 어디서든 간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내일 수업과 앞으로 다가올 밝은 날들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도의 다리카 중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한글 한 글자씩 따라 쓰는 순간 학생들의 얼굴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 역시 한글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는데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나 문화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언어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